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위주로만 되게 많이 오르니까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실 텐데, 오늘 다양한 암호자산 뉴스와 흐름을 보시면서 향후 암호화폐 장세에 관해서 한번 다 같이 추측해보면 어떨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8,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패턴이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많은 어떤 투자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오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측면은 뭐냐면, 지금 현재가 기술적으로 이제 따졌을 때 비트코인 암호자산 시장 전체적으로 과매도 상태에 있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현재 2020년 1월 달부터 들어오면서는 많은 돈들이 지금 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견해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객관적인 견해 한 가지 뭐냐면, 2만 달러 근처까지 비트코인이 도달했을 때 2017년 연말이었는데, 그때의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마이닝 해시레이트 비율보다 현재가 8배나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채굴 경쟁률이 8배나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전보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되게 많이 상승했었다. 2017년 말에 상승했던 게 펀더멘탈이 없는 어떤 그 버블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정 장세가 그렇게 과히 깊지 않을 확률이 높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버블 같은 그런 측면보다는 펀더멘탈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어떻게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시장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는 어떤 패턴인데, 보통 암호자산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꺼지면 암호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야.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약간 다른 얘기예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선물지수가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위태롭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이것도 근데 사실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라, 이런 말씀에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 전쟁으로 이어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고 석유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까지 계속되는 황소 시장에 진입한 적이 있었는데, 리비아에서 미국의 개입으로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회복은 잠깐 멈추었다. 그런 다음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반등하고 나머지 10년 동안 계속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S&P 500 지수의 대형 및 소형 주식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한국전쟁 및 걸프전에서 잔기 평균을 능가했습니다. 주식은 또한 전시기간 동안 변동성이 낮았습니다. 이 얘기가 뜻하는 게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전쟁이 시작될까 말까 할 때 불안정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하거나 미온적으로 횡보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한 거니까. 자, 이 사람은 이제 조셉 영이라고 경제 전문 분석가이면서 암호자산 분석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좀 저는 약간 동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 다우존스가 향후에 크래시된다, 이제 붕괴된다, 그런 어떤 시작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이 사람이 세 가지 어떤 그 가능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셉 영이. 자, 이 사람 첫 번째, 이란에서 보잉에 비극적인 충돌이 발생을 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란에서 출발한 직후에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보잉 737 여객기가 추락하여 생존자가 없는 176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그 영향이 있냐, 연결져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보잉의 주가는 440달러에서 337달러로 23.4%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이 회사의 감소는 2019년 내내 다우존스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보잉사의 어떤 그 여객기가 테헤란에서 이제 떨어진 게, 추락한 게 기술적인 결함으로 그게 밝혀지면 결국에는 미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여파가 아마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가지 나오고, 예비 보고서가 정확하고 보잉 승객이 기술적 문제로 인해 추락한 경우 재고가 흔들리고 다우존스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개장 시 150포인트 하락으로 개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사람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네요. 또 하나 이제 금에 거침없는 지폐 급상승, 1600달러까지 1개월 반 만에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었죠. 지금 현재 상황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골드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근데 지금 보면 금은 2019년 마지막 분기에 다우존스와 함께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 불안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너무나도 펀더멘탈 없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관한 어떤 해칭 차원에서 이쪽으로 지금 금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피터 시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준의 지속적인 리포지토리 운영이 영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임시적인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아시죠? 피터 시프트라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골드 막시멀리스트죠. 우리 같은 경우는 BTC 막시멀리스트라고 따졌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하고도 사실 이렇게 결부되는 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연방준비은행이 시작된 지 거의 4개월이 지난 후에도 야간 리포지토리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실제로 이러한 긴급조치를 언제 끝낼지 불분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레포지토리 금리에 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계속 시중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게 마지막 계약 기간이 1월 14일 날까지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연준에서 어떻게 할지, 이번 달 말에 연준에서 어떠한 발표를 할지, 그것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누이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주식시장을 그것도 대형주 위주로 키워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수익의 버블 위험 구간이 지금 현재 들어갔다. 왜? 갑자기 지속적으로 급경사가 있을 정도까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 수익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정학적 위험이 높이고 이란과의 갈등을 악화시키며 금과 같은 주요 안전자산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2020년 2사분기로 다우존스의 추진력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이 가봐야 올 한 해 전체로 봤을 때 약간 상반기 위주, 1분기, 2분기 그 언저리, 그러니까 암호화폐 장세가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한 5월달 이 기점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 아니라 그때까지 한번 잘 이제 눈여겨 보시고 너무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인 한국의 빗썸이 지금 보면 R&D 센터를 건립을 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원이 없을 정도까지, 그러니까 직원을 없앨 정도까지 뭐 경영 악화가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항상 뉴스를 보면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R&D 센터를 왜 건립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빗썸에 관해서, 지배구조에 관해서 여태까지 그걸 파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지배구조 어떤 그 공개된 그 표 있죠. 저는 사실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이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혹이 증폭되는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SBI, 이걸 아마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리프라고 이제 끈끈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 SBI가 GMO에 이제 사인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이닝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텍사스에 떠오르는 글로벌 마이닝 허브 노던 비트코인 에이지의 새로운 사이트는 초기 용량이 300메가와트로 작동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말까지 1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비트메인이 텍사스 락데일에 건설해서 운영 중인 어떤 그 비트코인 마이닝이 최대인데, 여기보다 더 큰 거를 만든대요. SBI하고 같이 연합해서. 만약에 블록체인 어떤 그 전쟁에서 미국이 진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에 관해서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코넬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전 IMF의 중국 사업부 책임자인 에스워 파라세드, 중국인들에게 인민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미국인의
엄지손가락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목표가 반드시 달러를 전복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프라세드는 그러나 그들은 동맹국에게 달러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미국에 의해 파괴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사실은 달러를 모아가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달러를 지금 버리고 알게 모르게 유로화를 그 중간에 세워두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CBDC나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서서히 치면서 시간 끌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또 미국은 알고 있고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도 사실은 이란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중국하고의 문제도 사실은 있죠. 오일 가격으로 인해서. 그리고 네 가지 어떤 그 사인으로 인해서 암호자산 알트코인 시장이 지금 현재 바닥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알트코인이 사이클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대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대시 코인 가격이 이제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이 있다가 얼마 전부터 급상승을 했었어요. 사실은 대시 코인,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 위주로 해서 모네로부터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것으로 이제 한 가지 보고 또 하나 이제 XRP, USD와 거래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가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큰 약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XRP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상승은 없지만 어쨌건 하락 트렌드를 좀 약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상승세 패턴은 분명히 나와줬다. 놀랍게도 알트코인의 가장 좋은 시기는 비트코인이 느리고 위로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안전한 피난처로 사용하고 알트코인을 조금 더 거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강하게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여기서 알트코인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리한 어떤 그 장세가 연이어 있을 텐데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까지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하거나 약간 서서히 올라가면 그 이후에는 알트코인이 십몇 프로 상승하는 어떤 그런 상승 시점이 온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큰 하락이 보일 때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테더나 아니면 USD로 빠져나와서 이제 현금 보유를 많이 하죠. 보통은 일단 그래 왔어요. 근데 그렇게 딱딱 맞춰서 대응하기가 사실은 암호자산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아마 여러분들 베팅해서 돈 벌어 보시는 분들 아마 많으시겠지만 주식에서도 개인이 돈 벌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전 같은 거를 36,000원대, 뭐 4만원대 저가에 매집해서 내가 10년을 들고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라봐서 이제 투자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주식을 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털을 보고 96,000원에 매집을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 향후 10년을 보고 들고 있을 사람, 이런 사람들 빼고는 저도 주식시장에서 웬만한 사람은 돈 벌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더 어려워요. 돈 벌기가. 장기 하락세가 상승세로 돌파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후는 하락 추세가 중단된 것입니다. 일부 대형주가 2년 된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일부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비트코인 캐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아직 30만 원대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가, 그러니까 하락세가 좀 많이 멈췄다. 상승세로 좀 가고 있다. 이런 게 또 나오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9,500달러로 이동하기로 결정되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페어에 의해서 더 뭉개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에 관해서 일단 나오는 얘기죠. 바이낸스 거래소가 이제 두 가지 통화에 관해서 이제 새로 추가를 할 건데 하나는 이제 호주 달러, 두 번째 태국의 바트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20년에 우리는 모든 180개의 화폐 통화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어떤 피앗 머니를 다 받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들이 진짜 꿈꾸는 게 과연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바이낸스 말고 또 어떤 거래소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래서 바이낸스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마지막인데 미국 보잉 737이 또 참사다. 테헤란서 이륙 직후 추락해 176명이 사망을 했다. 근데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 참변 승객 대부분은 이란인으로 확인됐고 추락 원인은 기체 결함 추정. 미국 보잉 조사 참여 필요하나 미국 이란 충돌 탓 찾을 우려. 이게
테러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음모론으로 대입하면 또 하나는 기체결함이다. 기체결함이라고 나오면 보잉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 미국 주식시장은 향후 어떻게 될까?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테러로 인해서 이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아마 들끓고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게 장기전으로 가면 본인한테 사실 썩 좋을 건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무슬림 상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폭격을 한다, 이란을 망하게 한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무슬림과의 전쟁이 그렇게 만약에 커지면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썩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으로 그냥 일단락 시키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중장기로 가면 무슬림들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요.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많이 못 갔는데 좀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돼?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